곽성문입니다. 본래 일부에 뭐 연설을 하다가 이렇게 시간이 자꾸 지체가 돼서 제가 2부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뭐 가실 분은 많이 가신 것 같습니다만 좀 이 시간에도 이 대한문에 남아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아주 진국, 아주 진짜 애국 시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준비한 연설이 이 국내 정치, 이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하려고 왔습니다. 근데 뭐 몇 분들 꼴보기도 싫은 자유한국당 얘기 왜 하냐, 혹시 듣기 싫어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조금만 참아주시고, 자유한국당이 뭐 이름이 뭐든 간에 112석을 갖고 있는 제1야당은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112명의 자유한국당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4월 달에 연방제 개헌안을 꺼냈다가 상정도 못하고 그냥 접었고요. 지금도 4.27 판문점 선언이라는 사실은 불법단체 수개와 만나서 만들어낸 선언이니까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그냥 유사 합의문에 불과합니다만은, 그거를 국회에서 지금 비준을 받겠다고 그럽니다만은 어쨌든 야당이 반대를 하니까 상정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당 활동에도 여러분 세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당법에 따라서 정당 활동에 정당 보조금으로 선관위가 지급을 하는데요, 올해 약 1200억을 정당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2분기에 정당 활동비로 106억을 보내줬는데 자유한국당이 34억 받고 민주당이 33억을 받습니다. 또 6.13 지방선거에도 458억의 선거 경비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자유한국당이 167억인가 민주당보다도 한 2억 좀 더 받습니다. 왜냐? 그 기준이 2016년 20대 국회의원 당선 의석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는 어쨌든 한석이 많았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대의제도에서 우리의 의사를 전달을 하는 통로가 바로 의회, 국회고, 또 어떤 법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국회고, 또 어쨌든 우리와 같은 편이 되어서 이 종북 좌파 정권의 어떤 여러가지 업무를 막아내야 될 우리 파트너도 사실은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여러분들 솔직한 대로 한마디로 꼴보기도 싫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자, 그래요. 자, 우선 한 가지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언론에서는 한 지붕 두 가족이라 그러는데 정확하게 용어를 합시다. 복당파라 그러죠. 근데 복당파가 아니죠. 이 친구들은 누구냐?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가짜뉴스에 궁지에 몰렸을 때 박근혜 죽이고 뛰어나가서 나만 빠치 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탄핵에 오히려 앞장서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정말 감옥서 쳐넣고 도망가서 바른당이라고 만들었던 탄핵 찬성파입니까? 그 얘들을 6개월 만에 다시 돌아온 놈들을 복당파, 이거는 너무 잘 써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얘들은 탄핵파로 불러야 한다. 이 숫자가 53명 정도 될 겁니다. 전 112명 중에 절반을 차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잔류파라고 그러는데 잔류파가 아니죠. 여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탄핵 반대파들이 있습니다. 주로 친박으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친박 외에도 상당히 정신 똑바른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그 숫자가 지금 대충 보니까 저는 30명에서 4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세 가족이 있습니다. 눈치 보는 부류, 비례대표로 들어왔거나 또는 찬성은 했는데 안 나가고 중간에 남아있던 어정쩡한 친구들이나 어쩌고 해서 눈치 보고 어느 쪽으로 붙을까 하고 눈알만 굴리는 친구들, 이 기회주의자들이 또 30-40명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현실이라는 전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왜 참패했습니까?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자유한국당 꼴보기 싫은 거예요. 홍준표 말하는 것부터 그 친구 그냥 행동거지가 천박하고 경박하고 아이고 꼴보기 싫다, 이게 첫째고, 두 번째는 홍준표도 물론이지만 꼴보기 싫은 놈들이 너무 많아요. 저것들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자유한국당에 대한 우리 태극기 시민 여러분의 심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김병준이라는 비대위원장을 데려왔는데 이 친구 누굽니까? 노무현이 사람입니다. 스스로가 문재인이가 노무현하고 제일 가깝다 그러지만은 노무현이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자기라고 그래서 노무현이한테서 총리 내정까지 받았던 노무현이 직속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이미지를 바꾸고 체질을 바꾸는 비대위원장으로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자격 자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병준이 오고 나서 자유한국당 지지도 올라갔습니까? 맨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번에는 며칠 전에 조직 강화 특위위원장이라고 전원책이라는 이거 방송에 나와서 말 많이 하는 머리가 좀 부족한 친구 하나 불러냈습니다. 자, 이 조강 특위위원장이 뭐냐? 조직 강화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회의원, 우리는 국회의원로만 알고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에 235개 선거구가 있습니다. 그 선거구 단위마다 당원협의회 의장이라는 용어로 당협위원장이 있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당협위원장을 맡았다가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하고 투표를 해서 많은 표를 받으면 당선이 돼서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런데 선거는 아직도 1년 7개월 남았으니까 지금 그거 하겠다는, 당협위원장을 좀 정리를 하겠다. 주로 국회의원이 떨어진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정리가 좀 쉽습니다만은 여기에는 현역 국회의원도 당협위원장에서는 쫓아내겠다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국회의원 다음 공천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공천 받기가 되게 어렵겠죠. 자, 그런 인적 청산을 목치는 칼제비로 지금 들어온 게 전원책이에요. 전원책이라는 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지만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방송에 많이 출연한 분입니다. 그러나 탄핵 과정에서 그분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그런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죠. 그분이 최근에도 나오지만은 유시민이하고 방송에도 나왔지만은 박근혜 탄핵이 가짜뉴스에 한 거고 기획된 업무고 정권 찬탈에 구태타라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좌우간, 그런데 이 전원책이가 지금 인적 청산의 책임을 지고 칼을 들고 목을 치겠다고 지금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자유한국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이죠. 월요일입니까? 어느 신문하고 인터뷰를 하다가 전원책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무성이 같은 대권 주자급은 우리 당의 큰 자산이다. 그런 사람은 칠 수도 없고 쳐서도 안 된다. 한술 더 나가서 뭐라고 그랬죠? 나는 옛날부터 김무성 같은 사람을 아주 좋아했다. 자, 여러분 우리 아는 얘기 한번 해봅시다. 전 자유한국당에서 자관 청산해야 된다면은 한 명만 꼽읍시다. 1번이 누굽니까? 김무성이잖아요. 근데 김무성이를 좋아하고 김무성이를 대선 주자라고 인정을 해주고 우리 당의 아주 중요한 자산이라는 전원책이가 그럼 누구 목을 치겠습니까? 자,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적 청산이 가는 방향이 눈에 보입니다. 자, 어떡합니까 그럼? 자, 올해 12월 달에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쯤으로 비대위원회 체제가 대충 정리가 됩니다. 그래, 원내대표가 당의 대표 대리를 해서 한 달 준비를 해서 2월 초에 지금 전당대회를 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이 자유한국당 꼴보기 싫은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도 제1야당인데 국회에서 뭐라도 하려면은 끌고는 가야 되겠는데, 그러나 내 마음은 인정해주고 싶지 않다 이겁니다. 어떡합니까?
그래 마음 같으면은 자유한국당 해체시켜버리고 새로 당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근데 해체시킬 방법이 있습니까? 폭탄 들고 갖고 깨버린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막 솔직하게 말, 그 안에 정신 좀 똑바로 들어있는 국회의원 20명 뛰어나오면은 원내 교섭단체만 만들 수 있으면은 신당 하나 만들어 갖고 우리하고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정말 꿀떡 같은데, 자 나올 놈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국회의원이라 그러죠. 저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국회의원들 욕도 하고, 아직 자유한국당 당적 아직 안 버렸으니까 내가 오늘 솔직한 얘기로 우리 자유한국당 한번 조져야 되겠다고 제가 작심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나온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고쳐 써자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더라도 뭐 어떻게 좀 해가지고 고쳐서 쓰면 안 되겠냐. 저 여기에 저 한 20일 전, 2주 전에 김진태 의원을 돕기 위해서 우리 저 책임당원 가입하자고 막 그냥 캠페인이 벌어졌는데, 요 책임당원 가입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휴 많이 하셨네. 그때 김진태 의원이 직접 올린 것은 아니고 어떤 지인분이 김진태 의원의 의견이라고 해서 올렸죠. 그 내용이 뭐냐, 내년 2월 전당대회가 있는데 내가 한번 당대표로 출마하겠다. 그런데 내가 지금 세가 약하니까 여러분들이 책임당원으로 좀 가입해 달라. 근데 3개월 동안 당비를 내야지, 미니멈 기본이 2,000원입니다. 3개월 동안 내야지 2월 달에 자격이 있으니까 빨리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9월 말까지 막 당비를 내기로 하고 가입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3만 명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숫자상으로 자유한국당의 책임당원이 30만 명입니다. 김진태 의원은 최소한으로 해서 3만 명 가입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은 3만 명의 팩도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다 나오신 분이 한 번 빠짐없이 다 하셔도 솔직하게로 3만 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저희가 칼 뽑아서 좀 탄핵 반대파들 목치고 당협위원장 정리해버리고 전부 이 탄핵 찬성파들 탄핵파들로 다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 2월 전당대회 하면은 김진태 의원이 당선될 수 있습니까? 솔직하게로 어렵습니다. 결국 김성태, 김무성이가 지금 요즘 자기 얼굴이 그러니까 김성태를 대신 낸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자 어제 김성태가 드디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 다 났죠. 내년 전당대회를 계기로 보수 대통합을 이루겠다. 그래서 바른정당으로 태어나갔던 유승민이도 영입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여러분 그래 유승민이 들어와 있는 그런 자유한국당 당대표 김성태, 그 대부 같은 김무성이가 대부로 있고 거기 소추위원했던 권성동이 김성태가 당대표하는 유승민이까지 다시 복당한 그런 자유한국당 여러분 받아들이실 겁니까? 나도 탈당하고 나오든지 못 참네.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야당이 없이. 근데 얘들이 더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김무성이 김성태 얘들이 끊임없이 주장해온 것이 내각 책임제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연방제를 가기 위해서 개헌을 노리고 있는데 3분의 2가 100명이 안 되니까 100명이 모자라니까 얘들이 참고 있는데, 얘들이 문재인이가 이미 선거구제 개편 얘기를 던졌지 않습니까? 내각제 준다 그러고 던졌을 때 김성태, 김무성이는 받아주고 연방제 개헌을 받아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숫자가 모자랐지 않습니까? 28명이 필요했는데 김무성이 유승민이가 나서서 오히려 주동이 돼가지고 62명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무성이 유승민이가 다시 들어오는 자유한국당이 내년 2월달에 탄생을 하면은 이 문재인 주사파 정부와 어떤 타협을 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목이 터져라고 외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저는 뚜렷한 해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태극기 집회 여러분들을 믿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의견을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태극기 집회,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집회는 정말 지난 70년 대한민국 헌정사를 돌이켜볼 때 우리 우파 보수에서는 정말 처음으로 나온 새로운 현상입니다. 지금까지 시위하고 데모하고 한 거는 전부 반정부 외치던 좌익 좌빨 반정부 조직들이었지, 언제 우파가 여러분처럼 점잖고 댁에서 살림하셔야 되고 자녀 교육하실 어른들이 이 길거리 나와서 외치고 이렇게 처음으로 벌어진 현상입니다. 자, 이 태극기 집회는 우리 규정을 해야지. 태극기 집회가 뭐냐? 처음에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면 안 된다고 탄핵 반대로 출발했지만은 이제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규정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태극기 집회는 헌법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최후의 지금 보루가 되어 있습니다. 옳습니까?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 지난 70년 안보를 지켜주고 그 덕분에 경제 성장을 이룬 한미동맹을 깨뜨리려 거의 파산 상태에 있는 한미동맹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이 태극기 집회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신문방송 언론이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가려서 이 문재인 좌파 정부의 그저 선전방송이 돼서 여러분을 왜곡시키고 있을 때 진실을 들을 수 있고 진실을 알 수 있는 진실의 광장이 바로 이 태극기 집회 대한문 광장입니다.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은 이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자유민주체제 확고한 신념을 갖춘 지성인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무국동지회 같은 모임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태극기 집회와 함께 전국 40여 개 대학에 서울대 고대를 비롯한 40여 개 대학